안녕하십니까, 패스파인더입니다.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최근에 이제 시끄러운 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요.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수도권과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여기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. 여기 용산구로 점이 찍혀져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있는 곳입니다. 물론 북한이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핵 미사일을 쏘진 않겠지만 일단 가정을 우리나라 수뇌부를 겨냥한다고 하고 터졌다고 했을 때 이 반경 10km 이내에 계신 분들은 사실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10%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. 일단 핵폭탄이 터졌을 때 폭발력 규모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터진 15킬로톤 또는 20킬로톤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한 30킬로톤 정도 되겠죠. 그러면 이제 30킬로톤이면 아시다시피 TNT 3만 톤의 폭발력입니다. 여기서 터졌을 때 반경 1km 보이시죠? 녹사평 인근, 그 다음 삼각지 고가, 그 다음에 현재 용산에 있는 그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있죠. 여기들이 다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건물들이 새로 지은 건물들은 뭐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굉장히 단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보셨듯이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최소한 반경 150m에서 300m 정도의 화구가 생기는데 이 화구의 온도가 약 1500만 도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공기에 있는 산소와 질소 분자까지 플라즈마라고 해서 사실상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럼 그렇게 사라진 공간으로 그 주변 공기가 빨려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퍼지는데 이게 다시 열폭풍으로 번집니다. 이 열폭풍으로 번지기도 전에 열과 이 폭풍으로 사라지는 곳이 반경 1k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생존율은 0%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세 번째 그림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반경 5km입니다. 이 5km 같은 예를 들어 30km톤이 터졌다고 했을 때 여의도, 그 다음에 광화문 일대, 그 다음에 이수역, 국립현충원, 그다음 동작구,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현동, 신사동, 압구정까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. 보통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구가 생긴 뒤로 급격하게 퍼지는 폭풍이 그 열과 함께 퍼지면서 그 주변을 파괴하게 됩니다. 이 문제는 뭐냐? 이 폭풍의 속도가 음속의 몇 배가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에는 뭐 팔이 부러진다거나 목이 부러진다거나 그 정도로 세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작은 건물도 다 무너질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닥쳐오는 열기 같은 경우에도 화구가 생길 때 1500만 도라고 하면은 이게 5km까지 간다 하더라도 몇백 도 이상이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지하 3층 이하가 밑이 아니라면은 그 열기에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핵폭탄이 터진 곳으로부터 반경 5km 정도까지는 생존율이 15%, 10% 미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잘 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보통 핵폭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과는 달리 지상 1km 또는 1.6km 정도 상공에서 터뜨리는 게 살상력이 가장 좋습니다.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미국 쪽에서 학술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료입니다. 이 왼쪽 같은 경우에가 지상에서 터졌을 경우에 이 파괴력이 다 도달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상에서 한 1.1km 상공에서 터졌을 때 살상 반경입니다. 이 반경 범위가 이쪽은 지금 이 숫자가 좀 약간 바뀌어 있는데 지상에서 터졌을 때는 약 3.6 마일, 대략 한 6km 정도 될 겁니다. 6km까지가 퍼진다면 지상보다 위에서 터졌을 때는 5.5 마일, 약 10km 가까이까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그림,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핵폭탄이 터졌을 때 생기는 화구, 즉 불덩어리의 실제 사진이에요.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미군은 그 핵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바로 화구의 중심입니다. 여기서부터 밑에 보시면 작은 점들 보이시죠? 이게 탱크예요. 보통 탱크 길이가 7m에서 9m 사이라고 하는데 대략 봐도 거의 한 200m 가까이 되죠. 이렇게 지상에 떨어졌을 때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터뜨려야지 파괴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파괴력이 높아졌을 때 중요한 거는 공기를 타고 방사능에 오염된 먼지들이 퍼진다는 겁니다. 소위 말하는 방사능 낙진이죠. 이게 비구름에 섞이면 검은 비가 내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방사능이 퍼졌을 때 그리고 그 방사능이 오염된 먼지가 비구름에 들어가면 검은 비가 내립니다. 이런 검은 비를 맞았을 때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가?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DNA 파괴입니다.
우리 보통 DNA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. 이게 4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. 이 연결 부위가 다 끊어진 게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. 보시면은 다 그냥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DNA는 그 20세기 말에 일본에서 있었던 방사능 피폭 사고 당시에 그 방사능에 피폭됐던 그 근로자의 DNA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방사능 낙진이라는 게 오히려 핵폭탄이 터졌을 때 열폭풍에 죽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어요. 이렇게 DNA가 망가져서 죽는 것도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. 이제 보시면은 이런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최소한 2주 정도는 안전하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커다란 대피소, 핵 대피소가 필요한데요.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그리고 군에는 한 서너 군데의 지하 전쟁 지휘 시설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나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공습이 있을 때 대피하라고 돼 있는 곳이 고층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철역 또는 이제 그 뭐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뭐 구청 이런 청사들 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실은 이제 여기에서도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어요. 근데 그나마 안전한 건 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보시면 뭐냐면은 핵폭탄이 터졌을 때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. 여기 지금 만이라고 돼 있죠. 이게 이제 숫자가 클수록 안전하거든요. 이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나마 안쪽에 있으면 이렇게 보호라도 받을 수 있는데 바깥쪽에는 거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건물과 이 건물을 비교해 보셔도 오히려 넓은 건물 아래쪽이 안전하죠.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작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 대피소를 찾으셨다.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역 가셨다가는 아마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죽을 수 있습니다. 물도 없고 용변 처리도 불가능하고 식량도 없고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참고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바이벌 키트 배낭 그 내용물이에요. 여기 보시면 물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자바라라고 하죠. 그 주름이 돼 있는 늘렸다가 이제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물통을 씁니다. 여기 지금 식량 보이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 라디오는 일반적인 건전지를 넣는 라디오가 아닙니다. 우리가 손으로 돌려서 그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시용 라디오예요. 그다음에 이렇게 절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핵폭탄이 터지고 2주 뒤에 잠깐이나마 외출할 때 필요한 겁니다. 바지와 신발 사이를 묶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 얼굴 같은 것을 모자로 가린 뒤에 이런 쪽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가린다거나 하는 데 쓰는 겁니다. 여기 그다음 화장지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.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건전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많이 쓸 수가 없어요. 이걸 하루 종일 켜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는 건전지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사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것이고 실제로 2주 동안 그 방사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생존 키트의 분량은 굉장히 큽니다. 이런 서바이벌 키트들을 지금 현재 준비해 놓고 있는 우리나라 가정이 몇이나 될지 좀 의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서울의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핵미사일 쐈다고 했을 때 피난을 가실 수 있는 여유롭게 피난 가실 수 있는 위치라면 서울에서 약 20km 떨어진 곳 바깥에 계신 분들은 피난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핵폭탄이 터지면은 그 피해를 입히는 순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구, 그 다음에 열폭풍, 그 다음에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이런 것들 순서로 되는데요. 20km 정도가 되면은 뭐 30kT이든 50kT이든 그 정도가 터진다 하더라도 열폭풍의 피해는 거의 없고 방사능 낙진도 단시간에 오진 않습니다. 최소한 한두 시간 여유가 생겨요.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분들이 다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든가 아니면 전기 자전거 같은 걸 가지고 피난을 갈 준비를 해서 피난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유사시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차를 쓸 수가 없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그 안쪽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이런 핵전쟁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지 않으면
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다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